네, 지금 남의 집에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얼른 막 화장대 치우고 노트북 킨 다음에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홈쇼핑 진짜 너무 다 사고 싶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제일 사고 싶은 건 맥모라이드를 또 사고 싶은 자전거를 또 사고 싶어가지고 아 누구한테 전달을 할까 지금 또 막 머릿속에 또 떠오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비염 세트의 사실 원조 체험자거든요. 이번 이 비염 세트에 아주 큰 공로를 준 이제 친구인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까지 이게 확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비염 세트, 그러니까 남의 집이니까 제가 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비염 세트라고 처음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언니 저 코가 너무 답답한데 뭐가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게 제가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엘로케어랑 카로틴 플러스를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비염 세트가 있는데 엘로케어랑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아니 이게 세트로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서 세트로 먹어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세트로 그냥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먹었고 그 친구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효과가 있었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제 친구가 코가 다 헐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 너무 지금 짜증이 나고 코가 아프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다 헐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갑자기 그때 그 정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화 비염 세트 먹고 다 나았잖아. 새 생명 얻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들면서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딱 그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분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그 사람한테 별로 뇌리에 꽂히지 않고 새 생명 얻었잖아. 이 포인트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나도 얘기해줘봐 이거 뭔데 해서 제가 엘로케어랑 카로틴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세트야. 같이 먹으면 너무 효과가 좋은데 정화가 새로 태어났대. 새 생명을 얻었대. 새 삶을 살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너 나한테 이 얘기 왜 안 해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얘기하는 족조 다 살 거야 그러면?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또 막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듣고 본인이 먹어보지도 않고 이 비염 세트를 전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거 주문했어. 먹을 거야? 먹어보려고 해. 엄청 좋아진대. 라고 그걸 사람들한테 먹기도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먹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주문을 걸은 거죠. 아주 긍정의 세뇌를 또 각인을 시킨 거죠. 넌 이걸 먹고 바로 너는 분명히 좋아질 거고 이걸로 인해서 너는 엄청난 홍보를 하게 될 거고 이걸로 인해서 너는 캐시백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너는 이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마치 정말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염 세트는 그냥 이렇게 엘로케어와 카로틴 플러스 너무 단순했어요. 코에 좋은 거, 점막에 좋은 거. 그냥 이거 하나였거든요. 성분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 생명 얻었잖아 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이 박정화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2022년 2월이라고 보이시나요? 위에? 보이실까요? 이게 2022년 작년이에요. 작년. 언니 비염에 좋다는 그 영양제 이름이 뭐였죠? 엘로케어, 카로틴 플러스 이렇게 같이 먹어.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아니에요. 그냥 2개 먹지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만 먹는다면 엘로케어겠지만 코 속이 건조하면 더 그러니까 점막에 좋은 일명 촉촉이를 함께 먹어주면 더 좋겠지. 눈 뻑뻑한 거에도 좋고 실내가 많이 건조한 곳에서 일하니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옆에 보면은 2023년 1월 17일이에요. 이때까지도 이 친구는 이걸 꾸준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장바구니에 지금 이걸 담아서 자기가 주문했다고 저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엘로케어랑 카로틴 플러스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요 더마소닉을 이제 드디어 자기가 샀다. 그걸 저한테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보니까 카로틴 플러스랑 엘로케어를 여전히 꾸준히 1년 동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엘로케어랑 카로틴 비염 세트에 너무 본인이 만족을 하니까 클레 더마소닉을 샀고, 더마소닉 하고 나서도 너무 만족하니까 또 크림이 또 뭐가 좋은지를 물어보고 계속 만족하니까 제품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정화한테 어제 제가, 정화 이거를 좀 글로 좀 남겨줘라. 네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언니 나 지금 썼다 지웠다 나는 도저히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녹음하자 해가지고 통화를 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게 통화 녹음한 걸 여기에 제가 원래 담고 싶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이걸 못 담은 거예요. 근데 통화 내용인 즉슨 본인이 원래 항상 코를 맨날 환절기만 되면 코를 풀었고, 코를 항상 푸니까 여기 콧구멍 주변이 항상 빨갰고 환절기만 되면, 그래서 되게 헐어가지고 되게 못생긴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은 뭐 사람도 못 만나고 막 되게 창피한데, 다행히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가려졌었다. 근데 마스크를 쓰면 다들 뭐 감기가 안 걸린다 뭐 한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더라도 계속 그런 그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창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증상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스크로 코를 가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비염 세트를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속는 셈 치고 자기는 먹어봤는데, 그게 자기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삶의 질이 달라졌고 새 생명을 얻어서 너무 자기는 좋아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처음부터 암의 영양제는 뭔가 약처럼 바로 먹고 좋다 이건 아니었고, 자기가 그냥 꾸준히 먹었는데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더래요. 아하, 나 이제 코를 안 푸네. 아하, 나 이제 코가 헐지가 않네? 본인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쳤더래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좋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본인 나름대로 주변에다가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왜? 그땐 제가 이 친구에게 정면 승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정면 승부를 하러 다니면서 이 친구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했고, 요번에 신규 가입 한 명도 이 친구가 또 30명 중에 이 친구가 신규 가입도 또 마지막에 또 함께 띄워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비염 세트랑은 조금 이제 다른 거긴 한데, 언니 나 또 하나 있잖아. 나 또 하나 새 생명 태어난 거 있잖아. 또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장 검사한 거. 유산균. 본인 유산균 원래 좋아했고 암의 유산균 진짜 좋아해서 항상 장바구니에 유산균이 들어있었거든요. 떨어지면 불안해서 2달씩, 한 달 걸러 2개씩, 2통씩 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검사 비용도 너무 비싸고 괜히 한 거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를 먹었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있고 하니까 믿었던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술을 원래 좋아하는 친구라 술을 먹으면 다음날 항상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싸함은 없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유산균을 먹고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언니 나 진짜 아메이 덕분에 지금 다시 새 인생을 몇 번이나 사는지 몰라. 어제 이제 막 그런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 동생의 어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미영이라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이라는 친구는 좀 남겨줘라 했더니 비염 때문에 코안이 헐고 피나고 콧물도 심해서 2주 동안 병원 다니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병원 약 안 먹고 많이 좋아졌어. 꾸준히 먹어야겠어. 너 덕분이다. 널 이제 비염 전도사로 임명하겠다. 은미 2통씩 샀지. 미애 언니랑 연매장 동생 1통씩 샀지. 지금 너 효과 보고 먹는다는 언니 지금 기다리고 있지. 진짜 대박이야. 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 보면 재구매 일어나고 또 다른 제품 믿고 써보게 되기 때문에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염 전도사님.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화점에는 정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다. 며칠 안 먹었지만 대박일 것 같아. 많이 좋아져서 전파할게. 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많은 새 생명 전파해 주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그 매장 언니에게 전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도 이 친구가 먹기 전에 받았고 이 언니는 이제 그저께 제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요거를 보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샘플 키트 잘 받으셨어요? 샘플 키트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세트가 78,000원이잖아요. 우리가 15만 원을 제가 채워가지고 키트를 드렸거든요. 신규로 가입을 하셨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직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제품 열심히 먹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뭔가 또 기대한다. 좋은 후기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또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미영이를 통해서 은미라는 친구에게 은미야 제품 먹는 거 좀 어때 했더니 야 한 달은 먹어봐야 알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 하는 거고 야 미영이는 벌써 좋아져서 약을 끊었다고 해서 너는 혹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했더니 본인은 워낙 심한 케이스라서 비염이 무지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던 친구예요. 약도 많이 먹고 이쪽 식품 저쪽 식품 너무 많이 이제 먹던 친구라 너 아마 여기저기 화학 제품 많이 먹어서 효과가 좀 더딘 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럴 수도라고 인정을 또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또 좋은 후기가 또 기대가 되고 이렇게 정말 성분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기대감에 이렇게 전달을 했고 또 지금 막상 먹고 나서는 또 좋은 효과들을 또 얻어지고 있고 또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엘로케어 우리 카다록에 이런 주요 특징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코의 반응이 뭐 피카오 프레토 분말 등 복합을 함유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신기하게도 어쩜 그렇게 새 생명 얻었잖아. 그 한마디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막 그 멘트를 짜내려고 엄청 많이 공부하고 서로 막 조를 짜서 그 어떤 제품마다 어떤 그 엘리베이터 피치에 가나 강력한 한 방을 막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제품의 아주 강력한 한 방의 어떤 그런 효과로 그들이 말해준 그 단어에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서 사실 너무너무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제 연골 세트, 비염 세트뿐만 아니라 연골 세트, 수면 세트, 굿잠 세트. 제가 진짜 잠을 또 굿잠 세트도 지금 또 너무 강력하거든요. 너무너무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제품으로 진짜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새 생명 너무 많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있어서 사실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비염 세트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세트들이 또 기다려지고 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더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김재 사장님, 네, 비염 세트로 새 생명을 얻었대. 어느 날 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올 거야.
너무 좋습니다. 생생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듣고 싶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부터 김지혜 사장님은 세트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세트 준비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점 세트.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네요. 현장에 우리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진짜 30초 만에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한 번에 탁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까 정말 몇 년 동안 연구 많이 했었거든요. 야, 근데 역시 현장에서 부딪히는 소비자와 그게 진짜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가 되어버리네요.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또 우리 김현진 사장님은 나중에 비행기 팀 전체 방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제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 방에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런 다양한 혜택을 정보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비행기 홈쇼핑이 날로 번창하고 있고 사업자들도 날로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죠? 예, 올라가다가 여수 왔다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한만 휴게소에서 하고 올라가려고 예, 그 신혼여행 갔다가 올라오면서 또 강의 한번 하고 올라가려 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게 참 여행인지 참 사업인지 놀이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나 싶어요. 저한테는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해외에 가서 또 이런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은 미국입니다. 뉴욕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LA입니다. 이러고 분명히 그런 날 올 거예요. 머지않아서. 자, 저도 이제 길지 않으니까 좀 짧게 공유하고 일단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가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네. 목소리 크게 해달라고 김준희 사님께서. 자, 잘 보이시죠? 그죠? 네네. 화면이 좀 작긴 하다. 그죠? 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디지털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손에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그 리모컨처럼 쓰고 있고 지금 패드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시간 처음이 아니구나. 자, 한참 재밌는 제품 이야기 하다가 저는 시스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오늘 도움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 전달하는 것도 재밌고 사업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이놈의 스피치 그죠? 이놈의 스피치 때문에 아메이가 조금 어떤 그 처음에 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해결해 드리려고요 빨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스피치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제품을 잘 리테일하고 계시고 사업도 잘 성장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쇄 수입과 자산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가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인쇄 수입, 자산 수입을 만들어서 영원히 나오는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팀워크, 그리고 그 팀워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팀워크예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조금 그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팀이 살아나야 되고 팀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AI나 로봇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팀에 가면 어떤 문화에 가면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진짜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 순서는 그 좋은 분위기,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와 스피치예요. 이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스피치가 팀워크에 미치는 중요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메이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보시면 이제 S는 스폰스죠, 그죠? 나로 시작하는 S, 나로 시작하는 스폰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전달한 A, B가 있어요. 그죠? A, B, C, D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자, 그리고 스폰서님이 또 나 말고 나 이외에 전달한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 우리는 형제 사장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A와 B도 형제죠. 자, 이렇게 우리는 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 혼자 물건을 잘 팔면 우리는 그 유능한 엘리트 영업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게 자산이 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팀워크예요. 팀워크. 여러 사람들이 어쩌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스피치는 팀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보여지는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에 의해서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테크닉보다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적어놓고 지금 박정사님이라고 적어놨죠. 아, 예. 아주 좋은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정사님과 함께 이렇게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고 대학교 친구고 아미 제품을 쓰고 있고 아미 매니아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경사님께 사무실에 잠깐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박경사님께서 시간 되신다고 해서 같이 커피를 한 잔을 했어요. 근데 저는 친구고 다이아몬드인데도 저한테 큰 영향력을 잘 못 받았나 봐요. 한 번씩 만나면서. 그렇죠. 친구라는 거.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박정사님 잠깐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죠. 예,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났는데 주지 못한 영향력을 박정사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박정사님의 뭐에 이렇게 반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정말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태도가 너무 공손해서 정중해서 와 정말 매력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감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지 못하고 하면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사시는 분 기준이 아니고요. 같이 사시는 분의 기준이 아니라 예, 제가 보는 어떤 객관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말의 어떤 겸손함과 이 태도의 이 공손함이 너무 묻어나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러 갈 때는 박지엠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걸 우리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죠. 또 마찬가지죠. 박재영 사장님이 후원하시는 누군가는 박재영 사장님이 후원하시는 것보다 제3의 인물이 함께 동행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자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말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걸 저는 바로 옆에 박재영 사장님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거기에 어떤 참가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혼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 파트너가 나올 거고 그분들을 잘 안내해야 되고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치를 할 때 항상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피치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피치는 그렇게 하는 스피치가 그 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좋은 팀이 아니고요. 적게 모여 있어도 그 모여 있는 팀이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 말에서 태도에서 이게 그 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스피치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아야 내가 이제 그 의식을 하고 스피치를 하겠죠. 그죠? 근데 말은요, 어디 갔어요. 내가 말을 정중하게 하고 잘하고 태도를 공손히 하는 건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면 다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죠?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나의 진정성 있는 스피치로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미팅 끝나고 애프터 미팅 할 때 있죠. 예, 그때도 이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막 이렇게 어떤 말을 할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메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그게 제일 편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1분 스피치와 오늘 애프터 스피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1분 스피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1분이죠. 1분 안에 하는 거를 1분 스피치라고 해요. 근데 이 1분 스피치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요. 요거 좀 구분해 드릴게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이제 구분이 안 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시간에 어떤 타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1분 스피치는 언제 하느냐 하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무조건 1분 스피치를 하시면 돼요. 자, 애프터를 하는데 내가 스피치 할 기회가 생겼어. 강의를 듣고. 근데 보니까 안 보이던 분이 계셨어.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1분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1분 스피치는 나를 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기존 사학과들한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알리는 거예요.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왜 이렇게 아미를 하는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보고 이러면요. 어른인데도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왕대 두둥지둥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면 앞으로도 충분히 사회활동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1분 스피치를 왜 하느냐 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 스피치가 벽이었고 우리 김순희 사장님도 이 스피치가 벽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두려운 거는 빨리 깨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통한 트레이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1분 스피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형제 그룹 사장님들끼리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미팅에서. 이때 이제 교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내가 1분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아메이를 왜 하는지, 아메이를 통해서 무슨 꿈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를 알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을. 그러면 이제 진짜 조금 친해지게 되는 거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많이 하시면요, 표현력이 빨리 늘어나요. 두려울수록 많이 하셔야 돼요. 두려울수록 빼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계속 더 커져요. 두려울수록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1분 스피치는 기회만 생기면 해보세요. 저도 이게 너무 벽이라서 처음에 되게 두려웠고 반도 못하고 중간에 끊길 정도로 저도 두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빨리 해버렸어요. 저는 빨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 표현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자신감도 향상된다. 반복을 통한 스피치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1분 스피치는 언제 한다? 어떨 때 한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무조건 1분 스피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날 소감이 아니라 새로운 분 오시면 1분 스피치를 통해서 나를 소개한다. 그리고 스피치 소감은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분 스피치 핵심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사는 곳. 저는 팔공산에 사는 전창규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자영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가게 손님으로 오던 분으로부터 우연히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는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고 처음 사업 설명회 왔는데 노력 전에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하는 일을 너무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고 도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이제 어떤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메이 하면서 좋은 거는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인쇄 수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전 세계 좋은 산을 트레이킹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오늘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잠못 주무실까 봐 싶어서 제가 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캡처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안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1분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애프터 스피치. 자, 미팅이 끝나고 애프터 둥글레 미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소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미팅에 대해서 좋았던 걸 소감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소감은 어떻게? 간결하고 리얼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그냥 궁금한 걸 이야기하고 느낀 걸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날 느낀 거에서 임팩트 있게 이제 보고 느낀 거를 아주 간결하고 리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을. 뭐 했던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앞에 하셨던 분이 하면은 막
멘붕 오죠, 그죠? 조 이야기 하려고 내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딱 해버리잖아요. 멘붕이 팍 오면서, 그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해, 그죠? 내가 할 건데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뭐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반복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다른 걸 바꿔서 하시려고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원래 여유로운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여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막 끌렸던 그 감정, 감동, 설레임 이런 거를요 그냥 열정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날 느낀 걸 가지고 열정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열정적으로. 우리는 1인 사학과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물론 훈련되어지는 과정은 있겠지만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고 그죠, 어려워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업, 개인 1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들 오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중의 눈을 보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죠? 땅 봤다가 하늘 봤다가 그죠? 막 이럽니다. 그죠? 땅에 뭐 개미 막 헤아리려고 하시는지 땅을 보고 하늘을 보시고 막 이러시는 분 계신데 부끄러워서 그렇잖아요. 눈을 마주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편하신 분부터 바라보면서. 우리 김순희 사님 바라보면 제일 좋습니다. 예. 뭐 한국 아미 최고의 그 호응 그 전문 그죠? 예. 전문 청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호응 잘해 주시는 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피치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캡처하셨다가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1분 스피치인데 1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미나 예, 특히 세미나 때, 예, 뭔가 시간을 우리가 빌려서 세미나 정해진 때, 이럴 때, 1분 스피치인데 2분 해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 한 명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이죠, 센스. 예, 제가 제일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그 흔한 차에도 센서가 달려있는데 사람이 센스가 없었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센스예요, 센스, 이거는. 예, 큰 미팅에서 뭔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지키는 게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개념인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집에서 우리 애들이 엄마가 맞는 이야기 하는데 애들 왜 짜증내겠어요? 예,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는데. 그죠? 그건 애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자연사학과들끼리 모여 있는데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거 굉장히 결례이기도 하고요. 그냥 내 얘기하고 내 사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 부정적인 스피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비싸다의 비자, 힘들다의 힘자, 어렵다의 어자, 괴롭다의 괴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좋은 것만, 예. 긍정적인 것만. 예. 근데 내가 좋은 게 9개였고 안 좋은 게 하나였는데 하나를 어필해 버리면 그 사람의 100%가 부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작은 긍정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스피치는 일단 사업에서의 스피치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이 내 뇌에서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은 부정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지나친 사투리는요, 뭐 잘 아시겠죠? 내가 심하다 안 심하다. 예, 너무 심한 사투리는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흉내를 안 내려고 이제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반성 스피치. 생각보다 꽤 많이 하십니다. 1인 사학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보면 좀 미팅에 좀 늦으실 수도 있고요. 피치 못해도 뭐 투잡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정말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바빴을 때도 있고. 이럴 때 굳이 내 이야기를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리실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늦었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이거 못 나오는 걸 내가 죄송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오늘 나왔으면 오늘 좋았던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반성 스피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만 깔아먹어요.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스피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스피치 도중에요, 뭐 감동해서 이렇게 한 번씩 우는 건 괜찮은데 스피치 도중에 너무 많이 울면 보시는 분들이 좀 곤란해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혹여나 그분은 너무 감동해서 우는데 계속 울면 저분은 아메 하면서 너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이럴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 울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또 이렇게 좀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또 보는 분들도 그게 뭐 처음에는 저분 너무 감동받았나 생각했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시게 되면은
그분한테는 또 너무 힘들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피치 도중에 우는 것 너무 자주 이렇게 우시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스폰서가 올라가서 사장님 꼭 한번 하세요. 정말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너무 열정받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스폰서가 이렇게 한번 조언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용기가 안 나서. 근데 굳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안 올라 했는데 스폰서가 꼭 올라가가 하락해가지고 억지로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센스예요. 센스. 센스. 그리고 센스를 부착하자고요. 우리 내에. 그래서 이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올라갔으면 올라가는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치 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천장 보고 그죠? 마이크 못 살게 막 이렇게 잡고 이런 거 물론 당황되고 떨려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걸 빨리 졸업하시려면 많이 해보세요. 여기 실수한다고 뭐라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해요. 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 용기 내서 내가 많이 해보는 거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꿈 이야기 이런 건 안 좋아요. 헬리콥터를 사가지고 뭐 한 10대 사가지고 전 세계를 뭐 여행 다니고 뭐 아들한테 한 대 사주고 이런 너무 왕된 이런 막 너무 이상적인 이런 거보다는요. 진짜 50만 원, 100만 원이 너무 귀하다. 이런 애들 내가 학원 하나 보내주는 거 뭐 그죠? 이런 거 정말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꿈이면 좋아요. 내 꿈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건 나중에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고 싶은 사람 내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PPT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찍어 놓으셨다 캡처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내가 스피치 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꺼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 파트너가 스피치를 두고 조금 힘들어 할 때 요걸 가지고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스피치 하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빨리 졸업해버리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스피치는 최고의 팀워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 끝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스피치하고 또 내 파트너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는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스피치를 한다면 이 좋은 비행기 팀 문화에 더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팀 폭발할 겁니다. 힘! 네, 마치겠습니다. 네, 힘. 아, 네, 스피치 또 들으니까, 네, 또 챙겨야 될 게 많네요. 차도 센서가 있고, 스카이도 센서가 있는데, 사람이 센서가 있어야지, 팀워크를 할 수가 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안 하신 분 몇 분만 저희가 또 후기 듣고 김수인 사장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윤은숙 사장님.